PR252번째 발표고요. 오늘 제가 가져온 논문은 Making Convolutional Networks Shift Invariant Again 이라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지원 영상에서도 썼던 논문인데 그때는 짧게 했었다면은 조금 더 확장해가지고 자세하게 설명드려보고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일단 논문을 제가 캡처를 왜 갖고 왔냐면은 되게 특이한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 그래서 논문의 특이한 부분이 뭐냐면 일단 저자가 한 명이고요. 상당히 패기 있는 논문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인용되는 논문들의 연도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 논문이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고 그 문제를 고전적인 신호 처리 이론을 가지고 풀어내는 논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1992년대 이 밑에 잘리긴 했는데 1928년대 뭐 이때 막 논문도 인용되고 이런 되게 특이한 어, 특성을 가지고 있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시프트 인베리언시가 뭐냐, 여기서 말하는 시프트 인베리언시가 뭐냐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면은 이미지를 다루는 네트워크고, 그리고 여기서의 시프트 인베리언티를 이제 인베리언시를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시프트 되는 모습을 떠올리실 수 있어요. 근데 시프트 인베리언시라고 하면은 시프트 됐을 때 무언가 바뀐다라는 뜻이고, 바뀐다라고 했을 때 뭐가 바뀌지를 떠올려 보면 당연히 성능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시프팅 됨에 따라서 네트워크의 성능이 바뀌는가? 물론 바뀔 거예요. 이렇게 이 그 대상이 가운데 있을 때랑 이렇게 구석에 몰려 있을 때랑 성능이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 이런 문제들은 여러 가지 뭐 어그멘테이션 방법들이나 다양한 방법들로 여태까지 많이 풀려왔는데요. 이 논문에서 말하는 시프트라는 것은 약간 다른 시프트입니다. 조금 더 로우 레벨의 시프트인데요. 이 그래프가 뭐냐면은 이 가로 방향은 이제 이 이미지를 몇 픽셀 이제 시프트 시켰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한 픽셀 시프트한 거고 이건 두 픽셀 한 거겠죠. 근데 여기 나온 그래프들을 보면 상당히 재밌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게 어, 4픽셀 간격으로 그냥 한 픽셀 한 픽셀씩 조금씩만 움직였을 뿐인데 이렇게 성능이 위아래로 많이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어큐러시는 아니고요. 그 소프트맥스 벡터가 나오면은 정답 클래스의 값이 몇이냐를 이렇게 찍어 본 거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지? 라는 생각을 한 거죠, 이 저자는. 그래서 이 현상을 이제 에일리어싱이라는 고전적인 신호 처리에서 다루고 있는 어떤 문제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일리어싱이 뭐냐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에일리어싱을 알려면은 그 프리에 트랜스폼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프리에 트랜스폼이 뭔지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은 이렇게 어떤 1차원 신호예요. 뭐 음성 신호가 될 수도 있고 1차원 신호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신호를 주파수 영역으로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통해서 변환을 하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X 오메가라는 놈은 어떤 주파수 영역에서의 분석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인풋으로 넣은 이 신호가 주파수 영역에서 저주파 대역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고 고주파 성분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주파수에 따라서 어떤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분석이 돼요. 그래서 뭐 음성 처리할 때 그 뭐 이퀄라이저 이런 거를 떠올리시면 편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프리에 트랜스폼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은 이 프리에 트랜스폼에서 다운 샘플링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호를 다운 샘플링 했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XT라는 놈 이런 신호를 다운 샘플링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 좌우 방향으로 그 어떻게 보면 그 좁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T에다가 A라는 1보다 큰 수를 곱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이 프리 트랜스폼 식에다가 적용을 시켜볼게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이 신호가 다운 샘플링 됐을 때 이 프리 트랜스폼 결과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AT를 집어넣고 나서 AT를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운 지식에 의해서 T 프라임으로 치환적분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A가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이 오메가 텀이 A분의 오메가 텀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A만큼 T에 곱해진 어떤 신호에 대한 푸리에 트랜스폼은 원래 신호의 푸리에 트랜스폼에 이렇게 A만큼 나눠진, 그리고 매그니튜드는 A만큼 작아진 어떤 그 주파수 영역의 분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어떤 원 신호를 푸리에 트랜스폼 했을 때 X 오메가가 이렇게 나온다면은 얘를 이렇게 다운 샘플링 시켰을 때 나오는 푸리에 트랜스폼 결과는 양쪽으로는 넓어지고 위아래로는 작아지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디스크릿 신호를 다루거든요. 사실 이미지도 보면은 이렇게 그리드 형식으로 나눠져 있어서 특정 위치, 그러니까 컨티뉴어스한 게 아니라 특정 위치마다 값이 있는 신호를 우리는 다루잖아요. 이걸 디스크릿 신호라고 하는데, 이 디스크릿 신호에 대해서도 그 푸리에 트랜스폼이란 걸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디스크릿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이라고 하는데, 이 식을 자세히 보면은 앞에 컨티뉴어스 푸리에 트랜스폼이랑 다른 점이 이렇게 인풋에다가 이 파이를 더하게 되면요, 이 파이가 여기 더해져서 익스포넨셜이니까 밖으로 이렇게 곱텀으로 빠져나올 수 있겠죠. 빠져나온 이게 복소평면상에서 얘를 1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은 x 오메가랑 똑같아져요. 여기서 왜 그 아까 전에 컨티뉴어스 상황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냐면은, 컨티뉴어스 상황에서는 2파이 t였거든요. 근데 t가 정수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디스크릿 신호에서는 이 n이 무조건 정수기 때문에 2파이 n이라는 주기마다 무조건 돌아온다라는 성질 때문에 이렇게 x 오메가가 됩니다. 결국에 이 식이 나타내주고 있는 건 뭐냐면은, 디스크릿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은 2파이만큼의 주기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주파수 도메인에서 말이죠. 이 사실과 아까 전에 다뤘던 그 이제 스케일링 프로퍼티를 같이 생각해 볼 거예요. 그래서 이 디스크릿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다운 샘플링을 하게 되면요, 각 신호들이 값은 이렇게 줄어들고 양쪽으로 늘어나는 현상을 겪게 됩니다. 근데 아까 전에 이제 컨티뉴어스 신호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이렇게 2파이의 주기를 가지고 신호들이 반복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 고주파 성분들이 겹치게 되는 거죠. 겹치면은 지금 이렇게 겹치게 그려놓긴 했지만 실제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 겹친 부분이 더해지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신호가 되겠죠. 이런 신호가 될 텐데, 이러면은 신호에 왜곡이 생겼다고 볼 수 있겠죠. 이만큼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떤 모양의 신호가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미지로 따지면 어떤 아티팩트가 생긴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방금 전에 이렇게 고주파 성분들이 겹쳐가지고 발생하는 신호의 왜곡 현상을 우리는 에일리어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에일리어싱이 실제로 일어나면 어떻게 보이는지를 제가 그냥 샘플 영상을 가져와 봤는데, 실제로는 이만큼 컸던 어떤 이미지를 지금 다운 샘플링을 한 거예요. 다운 샘플링을 했을 때 이제 얘는 뒤에서 설명할 안티 에일리어싱을 거친 상황이고요. 그리고 얘는 그냥 방금 전에 그 보여드렸던 대로 에일리어싱이 그 일어나게 방치를 해둔 상황이에요. 보면은 여기 이렇게 지글지글한 무늬라든지 아니면은 여기 그 얇은 선들이 막 중간중간 안 보이고 여기도 지글지글한 무늬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이런 문제를 많이 이제 눈으로도 볼 수 있어요. 뭔가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고주파 성분들이 서로 없어지지 못하고 어떻게든 좁은 공간 안에 이렇게 자기 자리 차지하려고 이렇게 우겨 넣어져 있는 그런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이미지 처리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 에일리어싱이 도대체 CNN이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CNN에는 다운 샘플링의 역할을 하는 연산들이 존재를 해요. 예를 들면은 맥스플링도 원래보다 큰
어떤 스케일, 큰 레졸루션의 피처 맵을 작은 레졸루션으로 다운샘플링하는 과정이죠. 그리고 에버리지 풀링, 얘도 풀링이니까. 그리고 스트라이디드 컨볼루션도 역시 그 다운샘플링에 해당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맥스 풀링의 예를 들어보면요. 이렇게 맥스 풀링을 할 때 이런 1차원 신호를 맥스 풀링 한다고 하면은 이만큼 이렇게 그리드를 나눠 놓고 여기서 맥스 연산을 때려서 풀링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신호가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1만큼 쉬프트를 시켰어요, 지금. 이렇게 1만큼 쉬프트를 시켰다고 치면은 이 상태에서 맥스 풀링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1만 나오게 되죠.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 때문에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인풋 이미지를 많이 움직인 것도 아니고 정말 한 픽셀 한 픽셀씩만 움직였을 뿐인데 그 성능이 정말 0에서 1까지 다이나믹하게 변하는 현상. 이 현상이 얘 때문에 일어나고, 얘가 맥스 풀링이 다운샘플링 연산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일리어싱 문제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이 저자는 이제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자, 이제 에일리어싱이 뭔지 알았으니까 안티 에일리어싱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알아볼 거예요. 에일리어싱에 의해서 생기는 문제라는 걸 알았으면은 그거를 해결을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안티 에일리어싱이 뭐냐를 보기 전에 먼저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그 텀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시프트 이퀴버런스라는 게 있고 시프트 인베리언시라는 게 있어요. 논문의 제목에서는 시프트 인베리언시라는 단어를 썼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인풋이 들어가든, 그러니까 인풋이 얼마나 시프트 되든 상관없이 시프트 안 된 것과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 이건 사실 끝에 소프트맥스 벡터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이 중간중간에 소프트맥스 벡터가 시프트 인베리언트 해지려면은 이 중간중간의 피처 맵들은 시프트 이퀴버런스 해야 된다고 이 논문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뭐 교환 보칙 느낌인 거죠. 시프트를 하고 나서 어떤 피처 맵을 구하나, 피처 맵을 구한 다음에 시프트를 하나, 똑같은 결과여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중간중간 맵들이 시프트 이퀴버런스를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만족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먼저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안티 에일리어싱이 뭔지를 본격적으로 보면은 간단해요, 사실. 이 디스크리트 타임 프리 트랜스폼을 통해서 얻어진 이제 어떤 주파수 영역의 신호가 얘를 이제 다운 샘플링 하면은 이렇게 커져가지고 여기가 당연히 겹치겠죠. 그럼 이 부분을 안 겹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겹칠 부분을 잘라내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내는 것도 왜곡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이렇게 잘라내는 거는 보통 로우 패스 필터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로우 패스 필터링은 블러링에 해당합니다. 이미지에 따지면은. 그래서 블러를 시키는 게 사실 그 아까처럼 에일리어싱의 어떤 아티팩트로부터 고통을 받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잘릴 부분을, 그 겹칠 만한 부분을 미리 잘라놓고 나서 샘플링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각각이 늘어나도 이 부분을 미리 잘라놨기 때문에 겹쳐서 발생하는 에일리어싱 문제가 발생을 안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은 CNN에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맥스 풀링의 예를 먼저 들어볼게요. 맥스 풀링의 예를 들었을 때 아까 전처럼 이렇게 생긴 신호가 들어간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맥스 풀링을 이 논문에서는 일단 맥스 연산이랑 서브샘플링 연산으로 나눴어요. 맥스 연산은 원래 맥스 풀링 연산은 스트라이드가 2짜리인 맥스 연산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거를 스트라이드 1짜리 맥스 연산이랑 스트라이드 2짜리 샘플링 연산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윈도우가 한 칸씩만 움직이면서 일단 맥스 연산을 하고요. 두 칸이 아니라. 그리고 이 상태에서 두 칸씩 움직이면서 왼쪽 위에 있는 애들을 샘플링 하거나 하는 방식을 취한 거죠. 그래서 이제 2차원은 복잡하니까 맥스 연산을 이제 1차원 신호에다가 이런 이그샘플 신호에다가 적용을 했다고 치면은 이거
이거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더 큰 애들을 채워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결과가 나올 거고, 그리고 이렇게 1만큼 쉬프트된 신호에 대해서도 맥스 연산을 진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얘까지만 봤을 때는 지금 맥스 결과가 1만큼 쉬프트된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맥스 연산은 범인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맥스 연산까지는 쉬프트 이퀴버런트 하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근데 샘플링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나눠서 샘플링을 하게 될 텐데, 샘플링하는 과정에서 두 결과가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엘리어싱을 발생시키는 주범은 샘플링이구나, 맥스는 죄가 없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사실 당연한 게 엘리어싱이라는 게 샘플링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안티 엘리어싱을 진행을 해야 될 텐데, 어디에 안티 엘리어싱을 해야 되냐? 바로 이 사이에서 진행을 하면 되겠죠. 맥스까지는 문제가 없으니까 서브 샘플링을 하기 전에 다운 샘플링, 로우 패스 필터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맥스 연산을 먼저 진행하고요. 맥스 진행했다고 치고, 이 상태에서 안티 에일리어싱 필터라는 거를 도입을 하는데요. 얘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블러 커널이에요. 블러 커널은 뭐 대표적으로 가우시안 커널도 있고요. 가우시안 커널처럼 그냥 전체 로우 패스 필터링 하는 블러 시키는 커널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그냥 약간 그 무빙 에버리지라고 해가지고 그냥 가까운 애들을 민 시켜주는 어떤 블러링을 적용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 겹치는 인접한 애들끼리 민된 결과를 이렇게 넣어봤어요. 블러 커널을 적용시켰다고 보는 거죠. 맥스 결과에다가. 이런 상태에서 블러를 시켰고, 이 상태에서 서브 샘플링을 했더니 신기하게 여기에 그 1만큼 시프트 된 결과가 아까랑은 다르게 잘 나오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블러링이라는 안티 엘리어싱 필터에 의해서 서브 샘플링이 엘리어싱을 겪지 않게 만든 케이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사실 이 블러 정도를 그 고주파 영역이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아까 전에 뭐 그 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고주파 영역이 어디까지 넘쳐 있을지는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이만큼 가서 이만큼 겹쳐 있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에일리어싱이 얼마나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블러 커널도 얼마나 그 이제 블러 커널을 약하게 주면은 에일리어싱이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될 거고, 강하게 주면은 이제 완벽하게 해결은 되겠지만 쓸데없이 어떤 정보를 잃게 되겠죠.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정말 완벽하게 쉬프트 이퀴버런시를 만족하게 했지만,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그렇게 완벽하게 엘리어싱을 다 제거한다고 보시긴 어렵고요. 그냥 엘리어싱 현상을 완화시켜 준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은 맥스풀링 연산에 대해서 안티 엘리어싱을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이 논문에서 예로 든 거고요. 다시 한번 보면은 서브 샘플링과 맥스 사이에 지금 여기서부터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합성 연산이니까. 그럼 뒤에서부터 적용된다고 했을 때 맥스 연산 이후에 블러를 껴가지고 얘는 스트라이드라고 보시면 되고, 이 M은 이 블러 커널의 커널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이 맥스 연산은 맥스 커널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2겠죠. 맥스 풀링 할 때. 그리고 얘는 M을 크게 가져갈수록 더 큰 블러가 될 거고, M을 작게 가져갈수록 더 작은 블러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 둘을 이렇게 섞어서 블러풀이라고 정의를 해서 이렇게 하면은 엘리어싱이 해결된 맥스 풀링 연산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스트라이드 컴브에 대해서도 얘는 컨볼루션 연산인데 스트라이드가 있어서 다운 샘플링이 되는 경우잖아요. 얘 같은 경우도 컨브 렐로 거친 다음에 그 풀링하기 전에 그냥 블러를 시키는 그런 연산으로 대처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버리지 풀링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블러가 그 잘못하면 의미가 없어지는 게, 이 블러를 그냥 에버리징으로 하고 M을 2로 해버리면 에버리지 풀링이랑 다를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에버리지 풀링은 어떻게 보면은
이미 안티 에일리어싱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커널 사이즈가 2이기 때문에 엄청 그 에일리어싱을 거의 해결을 못 해주고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M을 적어도 2보다는 크게 가져가야겠죠. 그러면은 에버리지 풀링 말고 어떤 그 2보다 큰 M을 가지는 블러 연산과 대동되는 어떤 풀링 연산을, 서브샘플링 연산을 에버리지 풀링을 이렇게 대체한다면은 해결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블러 커널의 종류도 얘네가 이렇게, 얘네라고 하기에는 저자가 한 명이기 때문에 블러 커널의 종류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렉탱글 모양, 그러니까 블러 커널인데 이런 모양,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예에서 그 말씀드린 것처럼 가까이 있는 애들 2명을 민하면서 지나가는 모양도 있고요.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서 이런 모양의 필터, 이거를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이렇게 2차원 방향으로도 확장하시면은 이런 이런 커널이 되겠죠. 그리고 바이노미얼이 이항 분포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느낌인데, 가우시안은 이제 컨티뉴어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가우시안의 그 디스크릿 버전을 닮아 있는 어떤 필터. 그래가지고 이 3가지 정도를 실험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바로 결과를 볼게요. 그래서 일단 컨시스턴시인데요. 이 저자는 각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그러니까 VGG 또는 뭐 뒤에 알렉스도 나오고 덴스넷도 나오고 하는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풀링 연산이나 스트라이디드 컨볼루션 연산들을 전부 방금 말씀드린 안티 에일리어싱 버전으로 대체를 해서 실험을 했고요. 그 결과 일단 이 맵들은 뭐냐면은 어떤 이 x, y라고 했을 때 x, y 지점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델타 x, 델타 y만큼 어떤 이미지를 시프트 시켰을 때, 인풋 이미지를 그렇게 시프트 시켰을 때 각 피처 맵들이 원래 피처 맵과 얼마나 많이 다른지, 그러니까 그냥 거리 디스턴스를 잰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가 그냥 재봤을 때고 이 밑에가 애들을 이제 그 안티 에일리어싱 버전으로 바꾼 버전인데, 이렇게 빨간색이 될수록 거리가 크다는 건데, 그럼 얘네 같은 경우는 인풋을 시프팅 시킴에 따라서 엄청 큰 변화를 겪고 있는 피처 맵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안티 에일리어싱을 거쳤더니 이렇게 빨간색이 거의 안 보이죠. 피처 맵들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 얘 같은 경우는 이 컨시스턴시는 방금 말씀드린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에 대한 내용이고, 이 어큐러시도 얘네가 재봤어요. 그러니까 안티 에일리어싱은 이 시프트됨에 따라서 이미지가 그 좌우로 또는 상하로 시프트됨에 따라서 성능이 바뀌는 걸 해결하려고 얘네가 적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절대적인 어큐러시 자체도 이 방향으로 갈수록 좋은 건데 올라간다라는 거죠. 얘는 지금 그 이제 렉탱글 모양, 트라이앵글 모양, 이거는 뭐 가우시안 모양을 적용했을 때고요. 다 성능이 조금씩 올라간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정량 평가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VCG넷에 했을 때, 덴스넷에 했을 때 보면은 이렇게 뭐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바이노미얼 쪽으로 갈수록 안티 에일리어싱 필터를 이렇게 거친 결과일수록 성능이 좋아짐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에서도 얘네가 재밌는 실험을 해봤는데, 픽스 투 픽스처럼 이렇게 어떤 라벨이 있을 때 이 라벨을 이미지로 바꿔주는 실험을 한 거죠. 그랬을 때 당연히 이 라벨을 옆으로 1만큼 시프트 시킴에 따라서 이 이미지도 당연히 옆으로 1만큼 시프트가 된 똑같은 이미지가 나오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되게 상식적인 결과인데, 이 결과를 보면은 이 에러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러맵은 어떻게 보면은 시프트 시킨 후에 이미지와 그리고 시프트 시키기 전에 이미지를 뽑아서 시프트 시킨 경우, 그 두 경우를 이 창문에 대해서만 에러맵을 뽑아본 건데, 이 에러맵이 그 안티 에일리어싱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에러맵이 많이 작게 나온다라는 결과를 보실 수 있죠. 네, 그래서 발표는 여기까지였고요. 뭐 요약을 하자면은 그 CNN 구조가 어떻게 보면은 그 서브샘플링 연산을 중간중간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거에 의해서 발생하는 에일리어싱 문제를 이 논문에선 지적하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인 안티 에일리어싱 방법을 제안했다. 그리고 쉬프트 문제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성능까지 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발표 여기까지 하겠고요.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